네, 안녕하세요. 아홉 번째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분기 명령어, 즉 브랜치 명령어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목차는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분기 명령어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어서 일단 이번 시간에 어떤 것들을 배울지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요약을 좀 해봤고요. 그리고 X8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분기 명령어 다음에 어디로 점프할지 그런 주소의 그 길이, 그 범위에 따라서 주소가 이제 분류가 되고, 그리고 이제 점프를 하는 것도 조건이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이렇게 있고, 그리고 루프를 하는 명령어를 또 별도로 제공해 주는데 그것까지 보고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시간에 배울 거는요. 바로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컨트롤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볼 거예요. 자, 일단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뭐라 했었죠? 예, 여러분들 컴퓨터 개론 시간이나 아니면 이 수업의 좀 앞 시간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레지스터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네, X86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걸 보고서 인스트럭션 포인터라고 합니다. 네, 인스트럭션 포인터라 해가지고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근데 주소 중에서도 오프셋 주소를 저장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어, 이게 왜 오프셋 주소냐 이렇게 제가 굳이 명시를 해놓은 이유는 복습을 잘 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다시 얘기를 하자면요. 그 예, X86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스터 길이가 16비트인데 레지스터는 16비트인데 주소 버스가 20비트라 했죠. 20비트로는 1MB 주소를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주소 공간이 생긴다 했습니다. 예, 근데 16비트 레지스터나 16비트 데이터 버스 가지고는 20비트를 한 번에 저장할 수 없죠. 그래가지고 네, 이 인텔의 엔지니어들은 그 세그먼트 오프셋 주소라는 개념을 고안을 해냈었고 명령어 같은 경우, 그러니까 프로그램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코드 세그먼트에 저장이 되고 코드 세그먼트에서 상대적인 위치, 세그먼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16비트 가지고 나타낼 수 있는 게 64kb죠. 이 64kb짜리 그 덩어리,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그 단위, 메모리 단위에 보고서 세그먼트라는데 그 세그먼트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라 해서 오프셋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오프셋이라는 게 그런 상대적인 위치 또는 변이 이런 뜻이죠. 어쨌든 그 오프셋 주소를 이제 저장을 네, 인스트럭션 포인터에서 하는 거고 인스트럭션 포인터랑 연결이 돼 있는 레지스터는 그러니까 세그먼트 레지스터는 바로 이 CS라고 하는 코드 세그먼트 레지스터입니다. 예, 이제 코드가 저장되는 세그먼트가 코드 세그먼트니까 이제 CS랑 IP가 연관이 되는 것이죠. CS랑 IP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20비트 주소가 생성이 되는 건데 어쨌든 네, IP에는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에 오프셋 주소가 저장이 된다. 네, 이 점을 기억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왜 했냐면은 IP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했죠. 그렇다면은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네, 그런 값을 변경해주는, 그러니까 그 값을 변경해주는 일련의 명령어들을 프로세서는 제공을 해줍니다. 이 그런 걸 보고서 이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는 그런 명령어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명령어군에는 점프 같은 무조건 분기 명령어가 있을 거고 컨디셔널한 그러니까 조건부 분기가 있을 거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공부할 서브루틴 호출 명령어도 있을 겁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제가 X86은 아니고 650이 어셈블리어
코드를 좀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비교를 위해서. 일단 한번 봐볼까요? 자, 왼쪽에 보이시는 거는 여기 그 주소고요. 코드, 명령어의 주소. 메모리상에 명령어 코드들이 어디에 적재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주소. 오른쪽은 어셈블리어 코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어셈블리어 명령어들일 거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게 바로 레이블이라고 하죠. 지금은 그냥 이렇게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임의로 짓긴 했는데 이름을 뭐라고 짓든 상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어셈블러에서 허용하는 그 문자 길이만큼 허용하는 문자에 따라서 그 식별자, 저번에 변수나 그런 거 공부하면서 나왔던 그 식별자 규칙에 맞게 이름을 그냥 지어놓은 건데, 이거는 이제 이 옆에 있는 STA result라고 하는 명령어의 주소를 나타내겠죠. 레이블이라고 하는 이름을 대면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JMP라 해서 딱 봐도 이제 이거는 점프라는 거를 뭔가 인상을 시켜주긴 할 텐데, 어쨌든 실제로 점프라는 뜻이 맞고요. 이 다음에 이제 어디로 점프할지를 이렇게 명시를 해놓은 거거든요. 여기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그 기호 주소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바로 그 레이블이라는 그 레이블의 주소인 0F70이라는 값이 여기에 이렇게 쏙 들어간다는 거죠. 어쨌든 그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보면은 일단 먼저 예, 어큐뮬레이터에다가 10이라는 값을 넣고 뭐 이런 명령어들 실행하다가 레이블이라는 곳으로 점프해라 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 시점에서 프로그램 카운터는 103을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103. 103. 16진수 103번지를 가리키고 있다가 JMP, 그러니까 점프문을 만났어요. 근데 레이블로 점프하래요. 레이블의 주소가 F70이라 했죠.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값은 이 점프 명령어에 의해서 103에서 F70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원래 103 번지의 것을 실행을 하려다가 이게 실행이 됐으니까 네, 이걸로 프로그램 카운터가 되면서 이 위치 F70에 있는 이 명령어가 이 STA, 그러니까 Store to Accumulator Result라고 하는 명령어가 이제 배치가 돼가지고 CPU로 전달이 되겠죠. 그럼 CPU는 이 store 명령어를 실행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신 게 바로 이 무조건 분기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대충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조건부 분기예요. 무조건 분기는 여러분들 고급 언어에서 고투문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투문. 고투문이 이렇게 생각하면은 되게 원시적인 그런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즉 고투문은 그 특정 조건을 검사하지 않고 프로그램의 특정 그 레이블로 그냥 무조건 점프를 시키는 그런 명령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정 조건에 따라서 조건을 두는 거죠. 어떨 때만 점프를 해라. 어떨 때는 점프를 안 하고. 그래서 특정 조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실행 흐름을 제어하도록 해주는 그런 명령어들의 그룹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제 C나 자바 같은 고급 언어 쓸 때 if, while, for 같은 그런 문법 구조 이런 것도 있죠. 그런 거를 이제 컴파일러가 코드를 생성을 하면은, 그러니까 어셈블리어 코드를 생성을 하면은 이런 조건부 분기 명령어들을 조합해가지고 만든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분기는 기본적으로 이 상태 플래그 값을 검사합니다. 이제 뭘 검사하냐라고 한다면은 상태 플래그 값. 그러니까 CPU 안에 상태 레지스터라는 거 있다 했죠. 그 플래그 레지스터. 플래그 레지스터에 있는 상태 플래그들. 뭐 캐리나 아니면 제로나 뭐 오버플로우 그런 것들. 그런 거를 검사해 가지고 분기 여부를 결정을 합니다.
이 상태 플래그 값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산술이나 논리연산 같은 거를 하면은 그게 반영이 돼서 변경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 플래그 상태를 검사해야 되는 그런 산술이나 논리연산을 한 직후에 보통 분기 명령을 실행을 하는데요. 그 직후에 실행하지 않으면은 그 사이에 레지스터, 그러니까 상태 레지스터 값들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바로 직후에 보통 실행을 할 텐데 꼭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값을 비교하기 위한 컴페어 명령, 비교 명령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 X86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공부를 하겠지만 CMP라는 명령을 제공해줘요. 다른 프로세서에도 이런 비교 명령어는 많이 제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 650에도 CMP라는 게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CP라는 명령어로 제공이 됩니다. 어쨌든 두 개의 P 연산자를 두고서 그 값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같거나 작거나 아니면은 크거나 이런 거를 이제 그 반영을 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비교할 때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원리가 바로 뺄셈입니다. 물론 비교 명령어는요, 뺄셈이랑 같은 효과를 내긴 하지만 데이터를 바꾸지는 않고요.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그 상태 플래그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상태 플래그에만 영향을 미쳐요. 어쨌든 이런 분기 명령어 이런 거에 대한 거를 이번 시간에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분기 명령어의 예시인데요. 보시면은 예, 이렇게 명령을 쭉 실행하다가 이번에는 아까 JMP랑 다르게 BEQ라는 거를 만났는데 BEQ는 브랜치 온 이퀄이라는 뜻입니다. 아까 그 대소 비교 같은 거 할 때 이제 아니면은 같거나 같지 않다를 비교할 때 그걸 뺄셈을 쓴다고 했죠. 비교의 기본 원리는 뺄셈이라 했습니다. 서로 두 값을 빼가지고 0이면은 같은 거겠죠. 여기 보시면은 그 value 1이랑 value 2를 지금 서로 뺀 거거든요. SBC가 서브트랙트 한 거예요. 서브트랙트. 그래서 value 1에서 value 2를 뺀 건데 그 value 2 값을 이제 서로 뺐을 때 만약에 0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equal인 거죠. equal. 근데 0이라는 걸 나타내는 플래그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제로 플래그죠. 그래서 같은지 비교할 때는 제로 플래그의 값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로 플래그가 1일 때는 이제 점프를 L1으로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 그냥 무시하고 실행을 하다가 바로 밑에 점프문이 또 있죠. 이거는 무조건 분기니까 만난 주소로 무조건 점프를 하는 그런 명령어죠. 그래서 L2로 점프를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그 고급 언어 관점에서 좀 보자면은 이런 거죠. value 1이랑 value 2가 같을 때는 예, go to L1인 거고 그러다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 go to L2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약간 else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실행이 돼서 점프가 됐지만 실행되지 않으면 이제 else로 넘어가는 뭐 이것과 관련해서 그 if else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다음에 예제에서 자세하게 좀 볼 거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분기문은 이런 식으로 플래그 비트를 검사한다. 이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에 볼 거는 이제 거리에 따른 주소입니다. 어, 이제 점프잖아요. 그 X86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점프를 할 때 현재 주소로부터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점프 명령어들이 다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인데 프로그램 카운터에 그러니까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로부터 상대적인 위치를 계산을 해가지고 그만큼 점프할 상대적인 거리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어셈블러가.
근데 그 거리라고 하는 것이 범위가 있을 거예요. 그 범위에 따라서 우리가 공부하는 X86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하나는 단거리 주소라 해가지고 1바이트로 이제 앞뒤 1바이트로 나타낼 수 있는 1바이트 범위인데 그 PC 값보다 더 앞에 있는 그러니까 그런 위치 그런 경우에는 음수를 가질 거고 더 뒤에 있는 그럴 땐 양수의 값을 가지겠죠. 그런 앞뒤로 해가지고 총 1바이트 범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주소를 보고 이제 단거리 주소, 쇼트 주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근거리 주소, 니얼 주소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동일 세그먼트 크기가 64KB 했죠. 64KB는 16비트 주소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16비트 주소. 그래서 16비트 범위로 나타낼 수 있는 상대적인 위치가 바로 근거리 주소입니다. 원거리 주소는 이제 그거를 넘어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네, 이제 세그먼트 크기는 물론 달라질 수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렇게 동일 세그먼트에서 아까 말한 이 16비트 범위를 벗어났거나 예, 그 다른 세그먼트에 속한 완전히 세그먼트 자체가 다른 그런 코드의 주소 그런 걸 이제 원거리 주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아마 그 엄청 규모가 좀 있는 프로그램 이런 거 짜지 않는 이상 원거리 주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룰 일은 딱히 있진 않아서 이번 수업 시간에서는 이제 단거리나 근거리에 대해서 주로 다뤄볼 생각입니다. 밑에 정리해놓은 표는요, 이제 정상적인 범위 안에서 사용하면은 큰 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애초에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어셈블러가 이제 안 된다고 미리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이거는 되고 안 된다. 이런 거 정도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일단 분기 명령어 중에 바로 무조건 분기부터 일단 먼저 볼게요. 무조건 분기는 그냥 JMP 명령어가 있습니다. JMP 명령어는요, 이름 그대로 점프를 의미합니다. 점프를 의미하고요. 여기 이 피연산자로 지정한 주소로 점프를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JMP 명령 같은 경우에는 단거리 그리고 근거리, 원거리 주소 모두 지원을 하는데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물론 그거 650이긴 했지만 이렇게 그냥 레이블 이런 식으로 해도 점프가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뭐 이렇게 한 레지스터에다가 아, 예, 예, 레지스터에다가 그 레이블의 주소를 저장을 해 놓은 다음에 이런 식으로 레지스터 값을 피연산자로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바로 예제에서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예제는요. 일단 보시는 바와 같이 문자열이 두 개가 존재하죠. 그리고 어, 보면은 bx에다가 일단 레이블 1을 한 다음에 그 레이블 1으로 점프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예제 자체가 보면은 바로 그냥 이렇게 실행해도 되긴 하는데 어, 그냥 되는지 확인해 보려고 그냥 예시로 넣은 거예요. 이렇게도 되는구나 하는 거를.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점프를 하면은 이게 실행이 되죠. 그 다음에 점프 넥스트.
점프 넥스트로 하면은 이거는 실행이 안 되고 이게 실행이 되죠. 보면은 레이블 1은 dx에다가 스트링 1을 이제 저장을 하는데, 그러니까 스트링 1의 주소를 저장하는데, 레이블 2 같은 경우에는 dx에다 스트링 2를 저장합니다. 근데 예제 1-1 같은 경우에는 dx에다가 string 1을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 move ah에다가 9번 넣어주면은 그 문자열을 화면에 띄워달라 하는 그 기능 코드거든요. 그 기능 코드에 따라서 interrupt 21번 해가지고 이 도스 ISR을 호출을 하면은 화면에 string 1이 출력이 돼서 레이블 1이라고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만약에 이 bx라는 값 있죠. 이 bx 레지스터에다가 레이블 2의 주소를 넣어주면요. bx로 점프를 했을 때 레이블 1이 실행되지 않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 2가 실행이 돼서 dx의 스트링 2가 이제 실행이 돼가지고 그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면은 어, 레이블 1 대신에 레이블 2가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됩니다. 예제 1-2번 같은 경우에는. 자, 다음에 보실 거는요. 이제 조건부 분기 명령어입니다. 조건부 분기 명령어는 이제 아까 앞에서도 얘기해 드렸던 것처럼 CPU의 상태 플래그를 검사를 해가지고 점프를 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두는데 그 조건을 어떻게 검사하냐? 바로 CPU의 상태 플래그를 검사한다라는 거죠. 상태 플래그가 그런 거죠. 제로 플래그, 사인 플래그, 오버플로 플래그, 뭐 그런 것들. 뭐 페리티도 있을 거고, 캐리도 있을 거고, 보조 캐리도 있을 거고,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상태 플래그를 검사하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분기문 실행하기 직전에 이제 조건 검사가 필요한 그 논리 연산이나 산술 연산 이런 거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전에 이제 그 이외에도 비교 명령을 아예 별도로 제공해가지고 그냥 앞서 얘기했듯이 그 서로의 이런 뺄셈 효과를 내지만 상태 플래그에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방법으로 비교 효과를 내는 그런 방법이 있다. 그런 명령어를 제공해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도 이제 다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자,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죠. 어, 자, 우리가 이제 OP1이랑 OP2라는 값이 있다고 칩시다. 근데 이 두 개의 값을 이제 비교를 해보고 싶어요. OP1이랑 OP2가 서로 대소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거를 비교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뺄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뺄셈 명령어인 서브 명령어에다가 OP1, OP2를 넘겨주면은 자 결과가 양수면은요 OP1이 당연히 OP2보다 큰 걸 거고 0이면은 같은 걸 거고 음수면은 여기 제가 잘못 썼는데 OP2가 더 큰 걸 겁니다.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CMP 명령어, 비교 명령어를 제공해 줍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를 나타내는 거. 지금 저는 이렇게 대소관계만 대충 추상적으로 나타내긴 했지만 실제 상태는 상태 레지스터의 상태 플래그로 상태 플래그에 반영이 될 것입니다. 반영이 될 건데 그 플래그만 반영을 해주는 명령어가 바로 이 CMP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설명한 것처럼 플래그 플래그만 변경시키는 서브 명령어와 같다. 그래서 비교 명령어, 컴페어 명령어라는 거를 이렇게 X86에서는 제공을 해주고, 일반적인 형식은 다음과 같이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레지스터나 메모리 피어 산자고, 두 번째로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이제 레지스터나 메모리나 아니면은 이런 직시값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소관계에 따라서 이 세 가지 그 플래그들이 이제 바뀌는데요. 물론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플래그들은 이렇게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OP1이 OP2보다 큰 경우에는 이제 양수가 나오겠죠. 양수가 나오니까 캐리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부호 비트죠. 부호도 양수니까 0일 거고, 0도 아니니까 제로 플래그도 0일 겁니다. 하지만 OP1이랑 OP2가 같은 경우에는요, 제로 플래그가 1이 될 거예요. 제로니까. 하지만 OP2가 더 큰 경우에는 이제 음수가 나오겠죠. 비교 명령을 해가지고 음수가 나오면요, 캐리 플래그도 1이 되고, 사인 플래그도 1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예제 2번인데, 자, 일단 변수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10, 20, 5 이렇게 16진수 3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그 값들을 서로 비교하는 예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컴페어 명령, CMP 명령어가 플래그만 변경시키는 뺄셈이랑 같다 했어요. 그래서 뺄셈 연산을 한번 할 거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뺄셈 연산만 여기까지 이렇게 쭉 하고, 여기부터는 그 동일한 기능을 하는 CMP 명령어를 또 돌려볼 겁니다. 보면은 AL에다 value 1을 넣고 value 2를 뺐습니다. 그러니까 즉 value 1에다가 value 2를 뺀 거죠. 10에다 20을 빼면요, 음수가 나옵니다. 음수가 나오면 어떻게 된다 했죠? 캐리 플래그도 1이 되고 사인 플래그도 1이 되는데 제로는 아니니까 제로는 0이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그 디버거를 돌려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네, 학습에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반대로 AL에다가 value 1 넣고 그 다음에 value 1을 빼주면은 서로 같은 수끼리 빼기 때문에 0이 나옵니다. 캐리랑 사인은 0일지 몰라도 제로는 1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OP1이 더 큰 경우에는 양수가 나오니까 3개의 플래그 모두 0이 나옵니다. 근데 서브 명령 같은 경우에는 AL의 그러니까 여기 이 첫 번째 피연 산자인 AL의 값을 빼는 거죠. 빼는 거니까 값은 바뀔 겁니다. AL의 값은 달라져요. 근데 CMP 같은 경우에는 AL의 값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move AL에다가 value 1 하면은 value 1은 지금 10이 된 거죠. 10. 거기다가 value 2인 20을 compare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도 AL의 값은 10H가 됩니다. 그러니까 16진수 10이 됩니다. 대신에 플래그 같은 경우에는 다 반영이 돼가지고 음수니까 사인이랑 캐리가 1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케이스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value AL의 값이 value 1으로 똑같기 때문에 move 명령어로 또 AL을 다시 초기화하지 않았죠. AL에다가 value 1을 또 빼주면은 value 1에다가 value 1을 빼준 거랑 같으니까, 비교한 거랑 같으니까 제로가 1이 되죠. 마지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AL10이랑 5를 이제 비교한 건데 10에서 5 빼면은 양수니까 다 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강의 분량이 조금 있는 관계로 여기부터는 네, 좀 설명할 게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강의 1부는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하고요. 네, 그 다음부터 계속 진행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